자, 상원고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의들 다들 잘 듣고 있죠? 자, 지난 시간까지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유튜버 강의 링크를 여러분들 열심히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현대미술을 주제로 해서 선생님이 손수 직접 만든 강의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머지않아서 종료가 될 것 같지만 종료되기 전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선사시대 미술에서는 언제 처음으로 미술이 시작되어졌는지, 알타미라 동물벽화와 같은 그림이 또 왜 그려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집트 시대의 미술에서는 왜 사람의 모습을 벽에 그렸고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그림으로 그림을 표현했는지에 대한 것,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넘어가서는 그리스의 양식의 변천이 있죠. 그런 그리스 양식의 변천을 좀 이해하면 되고요. 특히 또 특징적인 거는 건축 양식, 기둥의 주두의 형태로서 분류되어져 있는 그런 양식의 종류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미학적 가치에 대해서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선사시대의 미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한 내용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선사시대 미술이 끝났는데 갑자기 현대미술로 점프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어질 그리스, 로마, 중세의 미술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세시대 이후 시작되어지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부터는 등교 수업 이후 수업 시간에 표현 활동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깝고 연관성이 있는 20세기 이후 현대미술, 그리고 21세기의 동시대 미술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대미술의 첫 번째 수업은 현대미술 살펴보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대미술의 특징 3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작품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영상과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수업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아주 유명한 만큼 아주 비싼 현대미술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봤을 때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좋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난감하다 이런 생각들,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미술은 그냥 바라봤을 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고 현대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작품을 바라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우선 찾을 수 있는 것은 동그란 형태의 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의 길쭉한 판을 볼 수가 있는데 저 판의 재료는 철판입니다. 즉 작품의 재료는 돌과 철을 가져다가 놓은 작품이다 라고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돌과 철을 가져다 놓고 작품이라고 했을까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와 주제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의 작가는 이우환이라는 한국인 작가입니다. 이우환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설치하는 장면을 선생님이 자료를 넣었는데요. 언뜻 보면 돌과 철판, 마치 공사장의 한 장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찍겠다고 많은 기자들도 보이고요.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돌과 철이 뭐길래 이렇게 관심과 조명을 받는 걸까 더더욱 좀 궁금해지네요. 또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이우환이라는 작가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일본에서도 매우 유명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사진 속 장소는 뒤에 건물을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앞 정원에 이우환의 돌과 철판을 놓은 작품을 설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 앞에도 전시를 할 정도면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죠?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이 돌과 철판의 의미가 뭘지. 자, 여러분들 생각 작품을 보면서 좀 들은 내용이 있나요? 실제 현장 수업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던지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도 진행하면서 좀 재미나게 다양하게 작품에 대한 접근을 해볼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돌과 철판에 대한 의미를 그냥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제목은 관계항입니다. 돌과 철판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돌에 대한 의미로서는 자세히 보면은 크게 가공되어져 있지 않은 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때묻지 않음, 천연의 것, 자연의 그대로 것, 즉 날 것,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철판은 이 철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물, 철광석을 채취를 하겠고요.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 가서 현대제철에 가서 샘물을 녹여서 이렇게 가공해서 사람의 손을 타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내겠죠. 즉 철판은 인공물, 돌은 자연물 이렇게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물과 인공물, 또 다르게 말하면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서로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열해 놓음으로써 두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작가가 의도해서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나요? 또는 납득이 되나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은 이우환이라는 작가가 실제 작품의 의미를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혹시 다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접근을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작품의 의미를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관계로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감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답들이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선생님이 미리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미술, 미술작품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자,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비평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선 현대미술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했죠. 자, 현대미술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컨셉. 개념이라는 개념이 미술에 들어온 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 되고요. 그 작가와 작품이 매우 유명한데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현대미술의 특징을 작품을 보며 설명한다고 했죠?
첫 번째 특징인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작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면 의자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눈에는 몇 개의 의자가 보이나요?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의 제목은 하나이면서 세 개인 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의자가 세 개는 아니죠. 그런데 왜 작가는 작품에 세 개인 의자라는 제목을 지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의자를 하나씩 세어봅시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가운데 있는 나무로 되어진 의자, 첫 번째 의자 찾을 수 있고요. 굳이 두 번째 의자를 또 찾으려면 벽에 걸려져 있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의자, 두 번째 의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의자는 어디죠? 세 번째 의자는 영어로 체어라고 적혀 있고 체어요, 즉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글로써 텍스트로 설명해져 있는 문구를 걸어 놓은 것까지 세 번째 의자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의자에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로써 또는 글로써 표현하는 의자도 의자죠. 좀 말장난 같긴 한데 다르게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의자, 글로써 적는 것도 의자일 수 있습니다. 즉, 관념적인 것을 작품으로 보느냐,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관념적이라는 것,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은 현대미술에서는 작품에 작가의 생각,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작품의 형태가 없이도 작가의 개념, 관념, 생각으로만으로도 존재하고 제시되어져 있는 작품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현대미술에서는 작품의 형식들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형식들, 형태의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작품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를 흔히 볼 수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갤러리에 붙여놓은 작품인데 선생님도 몇 개월 전에 기사 보도로써 본 최신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무려 1억 4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바나나가 아니고요. 특별한 테이프가 아니라 그냥 바나나, 그냥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판매한 후에 배가 고프다고 이 바나나를 먹어 치웠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또한 작품에 나타나 있는 형식과 형태 또는 물질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작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나타내고자 작품을 표현을 했을까라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개념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고 어렵게 현대미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개념적인 것들이 적용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현대미술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미술의 특징은 바로 독창성입니다. 자, 남들과 다르게 다른 작품과는 차이나게 표현하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게 작가들의 하나의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것을 답습이다, 너무 뻔하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독창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결과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시도하는 작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실험적인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재료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적용하는 작품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작품은 실제 상어를 썩지 않는 포름알레드 용액 속에 담은 관을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어지는 작품은 사람의 두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 재료가 뭔지 알면 여러분들은 좀 섬뜩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이 작품은 참고로 작가의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재료는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을 했고요. 자신의 피를 조금씩 모아서 응고시켜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즉, 이 작품의 재료는 작가 자신의 피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독창적인 재료 그리고 표현 방법들을 우리가 현대미술에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실험성, 미술적 표현으로는 전위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미술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미술의 특징은 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강의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네요. 네. 요즘 미술관을 가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요즘 미술관을 가면 그림 또는 조각,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술의 형태보다는 미디어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작품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가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미디어 아트 분야에 사실 선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 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작고하셨죠? 돌아가셨는데 이 백남준 선생님은 비디오 아트를 창시를 했어요. 즉 처음으로 시도하고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영상 카메라를 작품의 재료로서 처음 시도했고요. 단순히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기술인 위성통신, TV,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정말 파격적이고 새로운 작품의 표현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백남준의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낯설죠? TV 브라운관을 쌓고 네온 사인을 넣어서 하나의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TV 브라운관 안에 다양한 영상, 기계적 효과를 통해서 멋있는 전자회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남준은 이 당시에 말하기로 물감의 시대, 팔레트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TV를 이용한 미술이 도래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디오 아트라 칭했지만 지금은 영상을 이용한 작품을
미디어 아트라고 이야기하고요. 현대미술의 아주 큰 장르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의 미디어 아트는 단순히 또 영상, 소리를 이용한 작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센서,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장치를 통해서 감상자와 소통하는,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거를 또 미술적 용어로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보면 작가가 관람자가 움직이는 대로 작품의 형상들이 쫓아오고 따라가는, 변화되어지는 작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현대미술의 특징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독창성,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했고요. 사실 더 깊고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소개가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서 일단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현대미술의 특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 내용은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현대미술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모습, 이런 특징,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강의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 보이시나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을 가지고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선생님이 나름 서툴른 영상 편집과 녹음 기술을 가지고 힘들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유익했을지 또는 끝까지 열심히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선생님도 이런 영상 편집이 거의 처음이라 상당히 서툴고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하고 도전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또 재밌기도 하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봅시다.